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심층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이걸 심층 분석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채널 A 출연 정지를 당한 이유, 그게 혹시 언론 탄압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제가 왜 1년 3개월 가까이 매일 고정 출연했던 채널 A 뉴스탑10에서 출연 정지를 당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종편이 2012년 시작이 되었고 2013년 그러니까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한 이후로 거의 매일 종편 출연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5년 6년 이렇게 쭉 종편 출연을 해왔고, TV 출연은 주로 2010년 천안함 폭침 이후로 계속 해왔었으니까 한 지금 8년 9년 가까이 TV 출연을 쭉 해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뉴스탑10이라는 프로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우리 황순욱 앵커가 맡은 이후로 이제 군사 분야를 그 프로 뉴스탑10 자체가 아이템을 10개를 이제 매일 생성해서 보도를 하는 프로인데,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이런 아이템으로 군사 분야, 그리고 이제 북한, 그리고 이제 외교 안보 이런 부분을 주로 편성을 해서 넣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종편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그 남성분들이 많으시고 또 조금 그 연세가 있으신 분들도 많으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 군사, 무기, 외교, 안보 이런 부분들이 시청률이 꽤 높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첫 번째 아이템의 군사 분야에서 제가 활약을 1년여 동안 해왔었죠. 그래서 채널의 뉴스탑10이 시청률도 많이 올랐습니다. 저 때문은 아니겠지만, 그 우리 황순욱 앵커가 워낙 진행도 잘하고 아이템도 아주 알차게 만들어서 채널 A에서는 거의 탑입니다. 시청률 3%를 이제 왔다 갔다 하니까요. 그런 대단한 프로가 됐는데, 그런데 제가 그렇게 1년 3개월여를 매일 고정 출연하던 채널A 뉴스탑10에서 2018년 11월 22일부로 출연 정지가 됐습니다. 정말 저로서는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제가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유튜브 방송 아랫부분에 이제 댓글들이 쭉 달리는데, 왜 오늘 채널A 안 나왔느냐, 왜 오늘 뉴스탑10에 안 나왔느냐, 이런 그 질문들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뉴스탑10에 안 나가는 것이 이렇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해주시구나. 제 팬들에게 제가 왜 이렇게 안 나가는지, 또 언제 복귀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는 게 도리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 동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제가 이제 채널A 방송 중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사실 며칠인지도 기억이 안 나요. 며칠인지도 기억이 안 나고, 왜냐하면은 이 방송 자체가 전부 다 생방송이기 때문에 그냥 생각나는 대로 좀 본능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쭉 해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 이제 국방부의 이야기를 뭔가 하는 일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11월 20일 전, 한 며칠 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국방부가 최근 정훈 교육에서 북한보다 일본을 주적으로 교육하고 있다. 이게 말이 되냐? 지금 북한이 비핵화를 하지 않고 우리는 엄연히 아직도 북한과 대치를 하고 있고 가장 적대적으로 대치를 하고 있는데, 지금 북한 비핵화를 같이 힘을 모아서 완성해야 될 일본을 지금 주적으로 지금 교육을 하는 게 말이 되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다. 제가 그 말을 하니까 우리 진행자인 이제 황순욱 앵커는 좀 제지를 했죠. 왜냐하면 사실 방송통신위원회가 굉장히 무섭지 않습니까?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종편 방송국들의 채널 허가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방송 허가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의 염라대왕이죠. 그래서 경고를 몇 회 이상 받으면 허가 취소돼 버리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일로 인해서 혹시 경고를 받을까봐 이제 우리 황순욱 앵커가 제지를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제가 생각하고 있던 이야기, 알고 있던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또 한마디 더 첨언을 했죠. 사실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이제 주적이라는 이야기는 하지 말았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도 하긴 해요. 왜냐하면 요즘 국방백서에 주적이라는 단어 자체를 없앴으니까. 그래서 그 대적관 교육을 북한에서 일본 쪽으로 지금 바꾸고 있다. 뭐 이런 말이 사실은 좀 더 적당할지는 몰라요. 어쨌든 주된 적 그리고 대적관 다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했더니 이제 민주언론시민연합이라고 있어요. 그 방통위가 요즘은 그 뭐 언론 탄압이다, 뭐 독재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까봐 시민단체를 이렇게 전위로 내세워서 그 시민단체에서 계속 이 언론을 모니터합니다. 근데 주로 모니터하는 데가 TV조선과 채널A입니다. 다른 데는 말 잘 들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계속 모니터를 하다가 채널A에서 이제 뉴스탑10이 시청률이 높으니까 뉴스탑10을 항상 이제 지켜보고 있었겠죠. 또 거기에 제가 또 항상 조금 우파적인 발언을 하고 보수적인 발언을 하고 또 북한과 적대적인 발언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이유이선지 뭐 제가 눈에 가시처럼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뭐 1년여를 아주 뭐 요리조리 잘 피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날 딱 걸린 겁니다. 바로 일본을 주적으로 교육하고 있다라고 해서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언연이죠. 여기에서 딱 걸고 넘어졌습니다. 민언연에서 보도자료를 하나 내면 오마이뉴스나 미디어 오늘에서 즉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로 방통위에서 거의 뭐 오마이뉴스와 미디어 오늘이 그걸 계속 받아 쓰기 때문에 방통위에서 그걸 보고 채널A에 왜 이런 일이 있었느냐라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채널A는 겁이 덜컥 나는 것이죠. 경고받을까봐. 자, 여기 민주언론 민언연 홈페이지예요. 제가 이제 어제 이 자료를 만들면서 들어가서 봤더니 저도 사실 이 홈페이지에 처음 들어가 봤습니다. 홈페이지 메인을 제가 캡처를 했는데 이렇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TV조선 이야기, 그리고 조선일보 이야기, 그리고 동아일보 채널A 이야기. 이 민언연의 주된 관심사는 조선일보, 동아일보, TV조선, 채널A였던 것 같습니다. 저 처음 들어가 봤는데 이렇더라고요. 지금 뭐 여기 4개가 있는데 4개가 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보면서 여기가 주로 이 채널A와 TV조선을 감시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어제 이 홈페이지를 보면서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방통위에서 채널A로 왜 그 민원연에서 저렇게 이야기하는지 진상을 보고해라 라고 됐고, 채널A는 혹시나 그로 인해서 경고나 이런 것을 받을까봐 저에게 선제적으로 방송 출연 정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사실은 뭐 한 달간 제가 출연 정지를 받았는데 이 방송으로 인해서 한 달 후에 복귀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저는 11월 22일부터 12월 22일까지 한 달간 출연 정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정된 복귀 시간은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날입니다. 그날 복귀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또 복귀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지금으로서는 잘 모르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없는 이야기를 한 것이냐, 이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른바 팩트체크 한번 하겠습니다. 현재 국방부 홈페이지는 홈페이지가 있고요. 홍보 매체가 홈페이지가 있고 국방홍보원이 있죠. 거기는 뭐 TV나 국방일보 뭐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조금 예외로 두고 국방부 홈페이지, 그리고 국방부에서 운영하는 그 블로그가 있어요. 인터넷 블로그 동고동락, 그리고 이제 국방부 공식 페이스북 이렇게가 있는데, 동고동락과 페이스북은 컨텐츠가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방부 페이스북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자료를 다운받아 왔습니다. 쭉 스크롤 내려서 보면 북한에 대한 이야기, 6.25 전쟁에 대한 이야기 거의 없습니다. 뭐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거의 대부분이 일본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본에 대한 이야기. 자,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진은 올 6월 25일 겁니다. 6월 25일이 어떤 날입니까? 6.25 전쟁이 발생한 날입니다. 6.25 전쟁이 발생한 날 6월 25일 날 국방부 페이스북은 이 사진을 올려놓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6.25 전쟁 68주년입니다. 국군 및 유엔군 장병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었습니다. 참전 용사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누구하고 전쟁했습니까? 그 내용이 없어요.
기가 차는 일 아닙니까? 북한의 불법 전면 남침으로 인해서 우리는 3년 동안 고통을 겪었고 수많은 인명이 희생되었고, 그러나 이분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나라를 지킬 수 있었다. 이 이야기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없습니다. 북한의 북자도 하나 없습니다. 공산의 공자도 하나 없습니다. 이게 오늘의 대한민국 국방부예요. 자, 또 올해 7월 27일 한번 보겠습니다. 7월 27일이 어떤 날입니까? 6.25 전쟁이 끝난 날입니다. 6.25 전쟁이 끝났다는 말 그 어디에도 없어요. 7월 27일 당일날은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리고 7월 26일 국방부 페이스북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과 북이 전쟁을 중단하고 정전협정을 체결한 이후 DMZ이 생긴 지 언 65년, 전쟁과 대결, 감시와 관심, 긴장과 평화, 저마다의 다양한 의미가 존재하는 DMZ.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헌신이 뿌리내리고 있는 DMZ의 실제 모습은 고요하고 평화로웠습니다. 고성에서 강화까지 DMZ 주요 전망대에서 상상과 현실의 경계에 선 정현두 작가가 바라본 DMZ의 사계절, DMZ 시어터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DMZ 사진전 하겠다 이겁니다. 7월 27일 전쟁이 끝났는데 우리 두 번 다시 이런 전쟁을 당하지 말자. 그러기 위해서는 더 강해지자. 또는 뭐 다른 이야기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이야기 전혀 없어요. 당일날은 전혀 없고 그 하루 전날 DMZ 사진전 한다고 광고 올려놓은 거 답니다. 그런데 말이죠. 11월 17일 제75회 순국선열의 날입니다. 라고 해놔서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일제의 침략과 지배에 맞서 한가하다 희생한 선녀들의 독립정신과 희생정신을 기억해주세요. 그들이 없었다면 우리가 누리는 평범한 일상조차 없었을지 모릅니다. 자, 여기는 주어가 있어요. 일제의 침략과 지배에 맞서 한가하다. 일제의 침략과 지배에 맞서 한가했다 이거예요. 우리의 선열들이 오늘 순국선열의 날이니까. 그러면 6.25 전쟁은 누구의 침략에 맞서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했다는 말입니까? 이분들이 북한 아닙니까? 왜 그 이야기는 없고 여기에는 있습니까? 이건 아주 단면적인 이야기입니다. 단면적인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 한번 볼까요? 자, 지금 국방부 홈페이지 그리고 블로그인 동고동락 그리고 페이스북은 온통 신흥무관학교 시리즈가 이어져 있습니다. 신흥무관학교. 뭐 좋은 것이죠. 우리 독립을 위해서 무관을 양성하고 했던 그런 신흥무관학교인데 육군사관학교, 우리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이야기는 전혀 없어요. 6.25 전쟁 때 육군사관학교 생도들이 얼마나 처절하게 생도 신분으로 싸웠는가 이런 이야기 전혀 없어요. 신흥무관학교 시리즈를 지금 웹툰으로 만들어서 연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은 광복군 창설일입니다. 국방부는 국군의 뿌리다 이거예요. 국군의 뿌리인 광복군에 관한 단편 웹툰 국군의 뿌리를 찾아서를 준비했습니다. 하고 이제 홍보를 하는데, 자, 국군의 뿌리를 찾아서 부제 못다한 임무. 지금 일본하고 싸우자는 겁니까? 못다한 임무. 일본하고 싸울 수 있죠. 그러나 지금 이 시기가 아니다 이거예요. 저는 일본 좋아하지 않아요. 미국은 좋아하는 거 확실합니다. 일본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북한은 더 싫어합니다. 왜? 우리를 지난 60년, 70년 동안 이렇게 힘들게 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을 죽이고 해왔는데 또 이로 인해서 우리는 섬나라 아닌 섬나라로 살아야 되고 이런 당사자가 북한인데 그 북한에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핵무기를 개발했는데 그 핵에 같이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일본에게 지금 총구를 돌리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우리에게 총구를 받아 마땅한 그런 작자들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시기와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미국을 매개로 해서 다 같이 힘을 모아서 북한의 비핵화에 힘써야 될 때입니다. 자, 여기 더 기가 막힌 게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닮음을 담다 해서 지금 수많은 시리즈가 나와 있는데 이제 군인들 불러서
그 애국지사, 독립투사 누구 닮았다, 뭐 그래가지고 사진 찍고 막 쭉 올려놨어요. 오직 이 사진들밖에 없어요. 그 중에서 가장 기가 막힌 거 제가 하나, 아주 많이 있는데 가장 기가 막힌 거 하나 제가 발췌했습니다. 11월 10일 얼마 안 됐어요. 자, 여기는 이 친구는 해병대, 지금 해병대원이에요. 저격수, 스나이퍼 임무를 맡고 있는 것 같아요. 해병 특수수색대 저격수 임무를 맡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해놨습니다. 장교군요. 강인한 체력과 정신력으로 무장한 해병대 저격수 방세종 대위. 필승 해병 수색대의 모습에서 100여 년 전의 의혈단의 투혼을 느껴봅니다. 이제 이 닮음을 담다 이 시리즈는 전부 애국지사, 뭐 항일투쟁가, 뭐 누구 이제 닮았다 이런 걸 계속 하는 거거든요. 여기에는 의혈단을 투혼을 느껴본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의혈단. 여러분들 의혈단 아십니까? 의혈단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영화 암살로 유명해졌죠. 의혈단. 읽어보시면 1919년 11월 9일 설립된 무정부주의, 아나키스트죠. 사회주의 지향 무장 독립단체. 암살 활동을 주로 벌였으며 수장 김원봉은 광복 이후 북한과 합류했고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위원장 등 요직을 역임하며 대남 테러와 사보타주를 수행했다. 6.25 전쟁 당시에는 북한의 내각 노동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후방지역의 암살, 사보타주, 테러 이런 것들을 주도했던 인물입니다. 북한 건국, 초창기 북한 건국의 장관이에요. 장관. 북한의 장관. 6.25 전쟁 시절에 장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장관을 하면서 자기가 일제시대 때 했던 암살 이런 것들이 전공을 살려서 우리 후방지역에 테러를 했던, 그 지휘를 했던 인물이에요. 전범입니다. 전범. 영화 한번 나오고 나니까 마치 이 사람이 우리 친구처럼 느껴집니까? 일본에 항일운동을 한 건 맞아요. 그러나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6.25 전쟁의 전범입니다. 지금 이 사람이 밀양 출신인데 그 영화 암살이라는 영화가 히트하고 나니까 밀양에 계시는 어떤 지역 유지 분들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김원봉을 밀양의 인물로 추대해서 좀 행사를 하자. 이런 움직임이 있는 것 같은데 밀양 시민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이 사람 6.25 전쟁을 일으킨 전범입니다. 함부로 영화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수도 없이 죽인 사람이에요. 그리고는 1958년 김일성과의 권력투쟁에 있어서 죽었죠. 이런 의혈단, 우리 대한민국을 6.25 때 시민들을 죽이고 요인들을 죽인 이 김원봉의 의혈단의 투혼을 느낀다? 우리 해병대 저격수에게서? 이게 국방부가 할 소리입니까 이게? 이 제정신인 겁니까? 제가 이런 걸 보고 어떻게 국방부가 일본을 주적으로 지금 교육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기가 막힌 일이에요. 자, 저만 이런 이야기 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아주 많았는데 그냥 너무 기니까 꼭 여기에서 이제 제 이야기는 끝냈고요. 자, 여러 언론에 보도된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조선일보입니다. 예비군 교육에서 싹 사라진 천안함 연평도. 싹 사라지고 다른 이야기 한다 이거예요. 뭐 하냐? 일본 이야기 합니다. 두 번째, 펜 앤드 마이크. 북핵 내부단 성용, 북위협 설명 무, 황당한 문정권의 예비군 안보 교육. 그래가지고 쭉 또 읽어보면 또 뭐 이야기 하냐? 또 일본 이야기 한다 이거예요. 이것도 동아일보입니다. 북한 아닌 히틀러가 주적이냐? 예비군 교육 영상 논란. 예비군 교육하러 갔더니 히틀러가 우리 주적인 것처럼 스위스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북한 이야기 전혀 없고 이런 지금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요즘 유행하고 있는 청와대 청원이죠. 청원 종료됐고 참여 인원 6명밖에 없는데요. 좀 아쉽네요. 제목, 청원 제목. 예비군 민방위 훈련에서 대북 관련 안보 교육 강화를 청원합니다. 라는 청원이 있어요. 참 훌륭한 시민 같습니다. 쭉 읽어보면 이제 북한에 대한 그런 규탄, 그래서 지금 북한에 대한 대적관 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청원을 하신 분입니다.
저만 한 거 아니에요. 저만 느낀 게 아니다 이겁니다. 조선일보도 느꼈고 동아일보도 느꼈고 펜앤드마이크도 느꼈고 일반 시민도 느낀 겁니다. 그리고 수많은 커뮤니티에도 가면 그런 게시판에 그런 이야기가 수도 없이 있어요. 6.25의 전범인 김원봉을 의열단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서 해병대 저격수에게서 전범의 6.25 전범, 우리를 죽였던 전범의 투혼을 느낀다. 이따위를 적고 있는 국방부.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 했다고 제가 1년 3개월을 매일 고정 출연했던 뉴스탑10 잘려야 됩니까? 또 있습니다. 이건 이제 TV조선 이야기인데요. TV조선에서 제가 또 지난 11월 달에 김광일의 신통방통, 김광일 국장이 진행하신 신통방통에 출연했어요. 바로 이제 북한이 그 삭감몰 기지, 미사일 기지를 미국의 그 뉴욕타임스에서 보도를 했죠. 빅터 차 교수의 연구진이 이제 그것을 연구를 해가지고 삭감몰 기지 외에 여러 가지 미사일 기지가 있다. 즉 북한이 지금 비핵화 안 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이제 하니까 관련해서 제가 신통방통에 출연했어요. 그래서 쭉 이야기하다가 이제 김광일 앵커가 이제 질의를 하는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삭감몰 기지를 보려고 하면 이제 유튜브 정찰기가 들어가서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한이 그런 것들을 회피하기 위해서 유투 정찰기가 이제 경기도 오산 기지에서 운용을 하는 정찰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백두 건강 정찰기는 우리 성남 기지, 서울공항에서 운용을 하는 정찰기예요. 오산 기지나 성남 기지 옆에 가면 아파트들이 많이 있어요. 활주로가 보입니다. 부산에 있는 해군작전사령부 그 부두에 이지스함이 들어와 있고 하는데 그 옆에 또 SK 아파트가 엄청 높은 게 있어요. 보면 또 다 보입니다. 그 부산에 SK 아파트를 만들 때 또 제가 에어쇼다 뭐다 해가지고 오산기지나 서울공항을 갈 때마다 그 옆에 있는 아파트를 보면 저는 항상 그럽니다. 또 우리 동료들하고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야, 저기 분명히 북한의 고정 간첩이 있겠다. 없으면 바보다. 저기서 여기 활주로 이렇게 잘 보이는데 백두정찰기가 뜨고 금강정찰기가 뜨고 U2가 뜨고 하는 것을 바로 실시간 볼 수 있는데 이지스함이 출항하고 문무대왕함이 출항하고 하는 것이 바로 보이는데 저기다가 이 감시할 수 있는 요원을 배치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건 바보다 라고 사실 식견 있는 사람 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 그 이야기를 했죠. 오산기지 근처에 아파트에 북한 고정간첩이 반드시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김광일 앵커가 깜짝 놀라서 묻더군요. 그거 어떻게 알았습니까? 아니 가보면 그거는 군사 전문가로서 당연한 판단은 아니겠습니까? 안 하면 김정일이가 바보죠. 그동안 안 해왔으면 김정일이가 바보죠. 지금 안 하고 있으면은 김정은이 바보죠. 옛날에 안 했으면 김일성이 바보죠. 그걸 왜 안 한단 말입니까? 해야죠. 자기네들은 정찰 장비가 없는데 없으면은 눈으로 봐야죠. 눈으로 보는 게 사실은 제일 정확한데 실시간 알려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U2 떴다. 몇 시에 떴다. 금강 떴다. 백두 떴다. 자, 지금부터 통신 조심해.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확인도 해보지 않고 이야기했다라고 지금 민원연에서 또 보도했습니다. 오마이뉴스에서 받았었죠. 아마 TV조선에서 아직 연락이 없는 것으로 봐서 TV조선도 저는 출연 금지가 됐을지 모릅니다. 여기는 뭐 고정 출연하던 프로는 아니니까 저에게 따로 알려주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어떻게 됐냐라고 전화해보지 않았습니다. 채널의 뉴스탑10 같은 경우는 고정 출연을 하고 있는 프로였으니까 서로 간에 내일부터 오지 않아야 되는 것을 알려줄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일로 못 모시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제가 출연 정지가 된 걸 알았죠. 아마 이것도 TV조선도 저는 출연 금지가 됐을 거로 판단을 합니다. 뭐 아닐 수도 있지만요.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났습니다. 어떻게 그런 증거도 없이 그런 이야기를 하냐. 증거가 있으면 간첩 잡았죠. 간첩 잡아서 제가 포상금 받았겠죠. 그러나 군사 전문가가 아니라도 식견이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판단할 수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정치평론가가, 군사평론가가
자기 생각을 TV에서 전하는 것이 군사평론가인데 생각을 이야기했다고 그것이 지금 정부의 입맛과 맞지 않다고 출연 정지시키고 금지시키고 이게 올바른 일입니까? 지난번에 블랙리스트라는 단어 우리 많이 기억하시죠? 그 블랙리스트 때문에 방송을 담당하는 언론을 담당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교도소 갔다 왔지 않습니까? 감옥에. 그 문건을 작성했다고 하는 대통령 비서실장 감옥 갔다 왔지 않습니까? 그걸 적폐라고 했습니다. 적폐. 그런데 그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이 정도 아니었습니다. 또 보여드릴까요? 미디어 오늘 연합뉴스 너 맞아. 연합뉴스 TV 맞아. 조중동 닮아가는 연합뉴스. 제목 아주 자극적이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연합뉴스 TV 뉴스포커스 2월 1일은 이제 올해 2018년 2월 1일 이야기입니다. 한반도 정세와 트럼프 대통령 연설을 분석하면서 전문가로 김정봉 전 국정원 실장과 신인균 자주국방 네트워크 대표를 초대했다. 민원연은 이들은 22분간 이어진 뉴스 대담에서 무려 11회나 대북 선제 공격을 직접 거론했고 진행자인 박상률, 박가영 두 앵커는 검증 시도나 사실 확인 없이 맞장 구치기 바빴다 라고 비판했다. 2월 1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평창 동계올림픽 열리기 전에 문재인 대통령마저도 6.25 이후에 가장 위기의 상황이라고 했을 정도였습니다. 우리 군사 전문가의 눈에는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 눈에 훤하게 보였었습니다. 느낀 대로, 보고 있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가감없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라고 부른 거 아니겠습니까? 또 주제가 그런 내용이었기 때문에 11번이나 대북 선제 공격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하고 김정봉 전 실장이 나누어서 그렇게 했겠죠. 했다라고 지금 이 사람들이 세어봤으니까. 이 보도 직후에 김정봉 전 국정원 실장님은 연합뉴스 TV에 출연 금지당했습니다. 저는 그래도 며칠 더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또 2월 말에 또 이런 유사한 이야기를 또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3월 1일부로 연합뉴스 TV 출연 정지를 당했습니다. 3월 1일부로. 그 3월 1일부터 출연 못합니다. 또 있습니다. 또 똑같은 기사예요. 연합뉴스 TV 맞아. 조중동 닮아가는 연합뉴스. 여기 보면 연합뉴스 TV 뉴스특보에 출연한 안찬일 세계 북한 연구센터 소장은 2013년 3월 8일 자 이때 평창 동계올림픽 열리기 전에 현송월이가 여우 목도리를 들고 와서 정말 어마어마했죠. 그 위세가. 온 방송이 현송월이 일거수일투족을 24시간 생방송 해줬습니다. 그럴 정도로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안찬일 박사님 당연히 북한에서 오신 분이고 또 북한 출신 1호 박사고 하시다 보니 가서 방송을 많이 했죠. 그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 여자가 현송월을 저 여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 여자가 첫 애를 임신하고 거기 나와 노래를 불렀다며 앞으로 4, 5년 후면 저 여자가 북한의 여성동맹위원장을 이설주와 다투는 인물이 될 것이라고 추측했다. 현송월이라는 이 엄청난 여자를 안찬일 박사님이 저 여자라고 했다는 겁니다. 불경하게 저 여자. 그래서 안찬일 박사님 이 이후로 연합뉴스 TV 출연 정지됐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못 가고 있죠. 똑같은 이 이유로 채널A도 한 달간 출연 정지를 먹었습니다. 기가 막히죠? 자, 여러분 지난 얼마간 동안 제가 JTBC 출연하는 거 보셨습니까? 저 부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주 출연하던 YTN 저 보셨습니까? 저 부르지 않습니다. YTN은 고정 출연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왜 출연 정지 당했는지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르지 않는 것으로 봐서 북한이 도발을 하고 뭐 사고를 내고
해도 군사 전문가인 저를 부르지 않고 하는 것으로 봐서 출연 정지를 당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 부르지 않습니다. 연합뉴스 이런 이유로 3월 1일부로 18년 3월 1일부로 출연 정지됐습니다. MBN 저 부르지 않습니다. 아마 이런 이유로 그래 정지가 됐을 것 같습니다. 뭐 고정 출연이 아니었으니까 이유를 말하지 않습니다. 저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개 남은 TV조선 채널A. 그나마 TV조선 채널A가 고마운 것은 다른 언론들은 이렇게 하면 출연 정지를 해서 영구히 시켜버리는데 한 달 정도씩 뭐 퇴학이 아니고 유기정학이라고 할까요? 뭐 그렇게 한 달 정지만 시켰으니까 제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리고 채널A 출연 정지는 처음 먹었습니다. 이게 자유로운 언론 세상입니까? 21세기 G20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블랙리스트라고 들어보셨죠? 그 블랙리스트 때문에 언론 담당하는 부처의 장인 장관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감옥 갔다 왔습니다. 그 블랙리스트 적었다고 했던 대통령 비서실장도 감옥 갔다 왔습니다. 그걸 적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적폐라고 규정했던 그 시절도 이렇지 않습니다. 이렇지 않았습니다. 지금 유튜브를 만들고 있는 수많은 평론가분들 다 이런 이유로 출연 정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2012년 사진이네요. 언론 탄압 규탄 및 언론 자유 수호 결의대회. 여기 뭐 지금도 국회의원 하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시고 내각에 들어가신 분도 계십니다. 뒤에 시민단체들 같이 해서 국회의사당 본당 계단에서 이렇게 언론 탄압하는 것을 규탄하는 결의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낙하산 사장 퇴출하자 피켓 들고 있습니다. 지금 KBS, MBC, YTN 이런 데 사장님들 낙하산입니까? 그냥 뭐 내부 승진하신 분들입니까? 뭡니까 도대체? 언론 자유 수호하자 이렇게 피켓들을 들고 있습니다. 이게 올바른 현실입니까? 제가 뭐 참 내로남불 이 이야기 안 쓰고 싶었지만 그 이야기 외에는 쓸 게 없네요. 자,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 캘리그라프. 모든 국민은 언론의 자유를 가진다. 헌법 제21조 1항. 우리 헌법 정말 좋습니다. 모든 국민은 말할 자유가 있다 이겁니다. 말할 자유는 있는데 국가는 그것을 탄압할 권리도 있습니까? 없죠. 왜? 헌법이 말할 자유를 지금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캘리그라프 제가 적지 않았습니다. 색깔과 필체를 봐서 누가 적었는지 어떤 분들이 적었는지 뭐 감이 퍼뜩 오시죠? 자, 이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동안 한 10년 가까이 방송 출연해 오던 것을 지금 뭐 거의 문 닫았습니다. 오늘 이 유튜브 동영상으로 인해서 제가 채널 A에 못 돌아갈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방송에서 지상파에서 또 종편에서 또는 라디오에서 제가 여러 가지 그 방송인들의 방송국들의 입장을 고려해서 또 제 입장도 생각해서 하지 못했던 말들 이제 여기서는 다 하겠습니다. 왜? 여기는 방통위 규제가 없는 곳이니까요. 다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들, 정보들 보안이 위배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여러분들에게 다 알려드리고 공유하겠습니다. 정말 대한민국 안보가 어떻게 가야 맞는 것인지 확실하게 여러분들께 비전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국방부처럼 저렇게 상황 판단 상황 착오적으로 우리의 적이 저 위에 있는데
옆으로 청구를 돌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제 신인균의 국방TV 오직 군사, 안보, 외교, 국방, 통일 이 부분만 하겠습니다. 국내 정치 안 하겠습니다. 제 전문성만 살리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 주시고 알림 켜 주십시오. 제가 여러분들께 더 재밌는 방송보다, 종편보다 더 재밌는, 더 화끈한 방송 해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 유튜브 공간에서 더 자주 뵙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